자, 어제 있었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과잉 진압,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나 갈라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잠시 보면 진압이 된 상태에서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쇠파이프 같은 걸 들고 있어요. 마체테도 있었는데 마체테는 경찰이 올라오자마자 일단은 내려놨고, 이분도 쇠파이프를 들고 저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갈라치기가 되죠. 저런 것들은 그냥 다 때려잡아야 된다. 문제는 진압당한 상황에서도, 쇠파이프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때렸다. 거기다가 머리를 저렇게 때린다. 이거는 법률 위반입니다. 자, 이런 걸로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폭력적으로 반항을 했으니까 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중요한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을 제가 하나 짚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왜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는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 이게 뭡니까? 하청의 하청,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포스코는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지만 교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청 업체랑 계약을 했으니까. 니네 사장한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노란봉투법, 이거 네이밍이 잘못됐다. 하청 노동자들이 왜 저기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쇠파이프를 들었네, 이것만 지금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없는 사람들이 왜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시위를 통해서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짚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뉴스가 폭력, 강경진압, 아니다, 쟤네가 폭력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핵심을 짚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청 노동자들이 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걸 해결하라고 하는 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정치가 실종됐죠. 무서운 얘기는 타 측이 10시에 교섭을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경찰이 기습적으로 폭력 진압을 했다. 오늘 교섭도 하지 않을 작정으로 위에 지시가 있었을 것 같은 추측이 든다. 전날 경찰이 오늘 교섭이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진압을 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런데 새벽 5시 반쯤 갑자기 들이닥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 환경, 이게 IMF 이후에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직접 고용을 안 하고 하청업체랑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요, 포스코의 지시를 받고 있지만 포스코에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스코는 니네 회사 사장하고 얘기해. 나는 니네 회사 사장하고 계약한 것 뿐이야. 그래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그걸 규정하는 법이잖아요. 하청업체랑 계약했어도 지시를 내리면 너는 사용자야. 이거를 규정하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생겨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회사한테 직접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의 세습 욕먹죠. 전 민주노총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의 이 노동조합이요, 기득권들을 위한 노조로 변질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비정규직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주지도 않고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밖에는 안 하는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때려잡는 게 능사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하청업체 노동자로 갑니다.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나요? 대기업은 극소수예요. 그러면 하청업체 노동자라도 원청의 잘못된 요구나 이런 걸 거부하거나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조가 그게 안 되니까 원청 회사들, 재벌들은 너무 쉽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야 되잖아.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이 못하는 건 비판하되 재벌들이나 원청 회사들, 기득권들이 못하는 것도 같은 비중으로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폭력이다, 강경진압이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 사건이 터진 이유는 하청 노동자, 이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측들이 저런 거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왜 땡깡부리냐 이러고만 있으니까요. 제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짤 아시죠? 일배들 뽑는다 나 같으면. 회사에
박정희 사진 딱 걸어놓고 일베들 뽑아놓고 일 시킨다. 불평불만이야? 너 빨갱이야. 두드려 패면 된다. 노조 비판할 때는 비판해야죠. 그런데 재벌들이나 사용자들도 잘못한 것 있으면 같은 선상에서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때려잡는 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들어보고 그들의 요구가 합당한지 정치가 먼저 개입을 하고 들어봤더니 아니 쟤네 너무 오바해. 그런데 너무 방해해. 그때 때려잡으면 국민들이 다 응원해 준다니까. 현대자동차에 세습 조항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근데 노조도 눈치를 보고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욕먹어도 돼. 현대기아차 노조 욕먹어도 돼요. 저도 엄청 싫어해요. 민주노총 싫어합니다. 저. 이들이 약자를 진짜 대변한 적이 있나요?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별로 대변한 적 없어요. 저도 싫어해.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고공농성을 하는 이유도 들어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어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때려잡는다. 여기에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노란봉투법 통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사.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본질에서 너무 비껴간 이슈로 지금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질을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